네, 월급주 3월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짜는 4월이 좀 넘긴 했는데 매입은 4월 10일로 할 거니까 3월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강의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음, 현재 보유 종목부터 먼저 상황을 보고 나서 이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설명 빠르게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월급주면 월급주 매월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금 대신에 투자를 해서 어, 월급주 고배당주를 투자를 하는 거고 적금 대신에 월급주 또는 스펙주를 투자를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제가 만든 투자 방법이고 많은 인원 제가 뭐 제 지인을 포함해서 많은 인원과 투자를 함께 하고 싶어서 만든 외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단순하게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뭐 그냥 뭐 1등 기업 그냥 매매해서 1등 기업 계속 사질 때마다 계속 담아서 뭐 계속해서 평생 가져가자 이런 투자 마인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는 제가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뭐 삼성전자 혹은 애플 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추가적인 뭐 강의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똑같은 내용이니까 난 좋은 기업이고 1등 기업이고 뭐 그거 계속 모으면 나중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저 위에 가 있을 거니까 그때 뭐 팔던지 아니면 뭐 그때 계속해서 어차피 더 갈 거니까 뭐 배당 먹던지 그 배당도 계속 성장해 주니까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제 월급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음, 그런 1등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고배당주 배당을 은행에 넣는 것보다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싸지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래서 은행은 뭐 원금 보장은 되겠지만 음, 뭐 일정 기간에 넣어놓고 그 이율에 맞춰서 받게 되죠. 뭐 금리가 조금 올랐으니까 뭐 한 2%든 3%든 뭐 이렇게 받겠지만 뭐 예금으로 따지면 3%까지는 안 가죠. 예금으로 따지면은 그래도만 아직까지는 한 2%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어, 2%로 따졌을 때는 사실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행에 넣는다는 거는 내가 은행에 계속 넣고 있는 거는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은행에 넣는 거는 원금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깎이는 거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지금 막 써가지고 없애버리던가 돈을 나는 그냥 막 방탕하게 살려고 그냥 막 수중에 돈이 없이 그냥 막 쓰고 그냥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어, 어떤 어, 목돈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목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고 투자를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이자를 받던지 아니면 수익을 챙겨서 차익을 발생시키던지 그런 어떤 투자 활동을 꼭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몇 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자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월급주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음, 제가 막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자는 아닌데 원래는 근데 제 지인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인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매매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적금 대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100% 안전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음, 그 리스크를 보수적인 투자로 어느 정도는 상쇄시키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자 이런 투자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찍으니까 앞에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분석이 끝난 종목을 분산 투자하면서 매월 40만 원씩 모으고 뭐 이 금액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내 경제적인 상황이 매월 40만 원씩 적금을 못 넣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 최대한 젊을수록 적금은 많이 넣는 게 좋긴 한데 뭐 내가 뭐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어떤 뭐 빚을 갚아야 된다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꼭 매월 40만 원씩은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괜찮다. 매월 20만 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월급제를 해서 투자를 하자. 혹은 그래도 이게 아무리 안전한 투자라도 그래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월급주 말고 스펙주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스펙주도 요즘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펙주는 원금 보장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스펙주 넣을 돈도 있고 월급주 넣을 돈도 있다라고 한다면 둘 다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조금 어, 빡세다. 매월 넣는 게 좀 빡세다 이러면 스펙주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 수익률이 뭐 2, 30%가 되면 매도한다라고 했지만 2, 30%가 안 돼도 뭐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가 된다면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 뭐 투자를 하다 보니 이 가격은 좀 비싼 것 같다 이러면 뭐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투자를 시작할 때는 당장에 그 가격은 싸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서 더 떨어지면은 오히려 좋죠. 더 떨어지면은 거기서 더 싸게 매입하면서 분산 투자하면서 추가적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배당률이 올라가니까 그 배당을 더 먹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 내가 투자한 시점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불타긴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규 종목을 들어가면 되고 여기까지.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복리로 굴리지 않고라고 했는데 이제 수정해야겠네요. 복리로 굴릴 겁니다. 원래는 굴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투자는 복리가 사실 꽃이거든요. 배당 투자의 가장 꽃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복리로 자산이 불러나는 거고 두 번째는 배당을 받아서 그냥 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굳이 은행에 넣을 필요 없이 그 기업에서 나한테 배당을 주니까 이자를 주니까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배당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배당을 뭐 한 2% 이하 주는 기업은 웬만하면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뭐 정말 세계적으로 노는 기업들,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안 주거나 적게 줘도 그런 기업들은 뭐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투자해도 된다. 하지만 뭐 흔히 말하는 뭐 한국에서 말하는 뭐 우량주라든지 뭐 누구한테 뭐 추천을 받아서 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항상 시가 배당률을 확인해야 돼요. 시가 배당률이 너무 낮다. 혹은 배당을 매년 성장해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투자를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겠고 월급주는 기본적으로 고배당주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하지만 고배당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성장성이 없거나 재료가 없거나 주가가 올라갈 어떤 여지가 없으면은 제가 월급주에 편입은 안 하겠죠. 하지만 어, 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나 호재나 아니면 뭐 실적 상상이나 아니면 뭐 배당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 혹은 매주 매월 계속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바보라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당 50만 원만 남기고 이제 매도했을 경우에 종목 50만 원 남기고 적립한 금액하고 수익금은 이제 출금해서 사용하거나 뭐 미국 지수 ETF 매수하거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출금해서 사용하거나 이제 복리 계좌에서 추가로 굴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ETF는 우리가 공모주 수익으로 모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50만 원을 제외한 적립금은 현금 보유해도 괜찮고 혹은 이제 스펙주 매수 이렇게 관점으로 제가 복리계좌 설명 게시물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종목 강의는 3월 월급주 3월 강의입니다. 그래서 잔고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KT는 신규 매수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신규 매수 불가. 신규 매수 가능한 시점까지는 계속 제가 텔레그램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호재가 좀 많이 있어요. KT는 이제 지난번에 강의에서 이제 몇 월 강의였죠? 1월이었나? 2월 강의에서 KT는 계속해서 보고서가 너무 좋다, 리포트가 너무 좋고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혹은 뭐 그 리포트가 너무, 그러니까 고점에서 리포트가 좋은 거는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KT 같은 경우는 그 뭐 사실상 20년간 계속 내렸기 때문에 뭐 옳은 거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서도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KT 리포트 좀 읽어보라고 했는데 안 읽어봤겠죠 당연히. 읽어본 사람 있긴 하겠지만 안 읽어봤겠죠. 그래서 읽어보라고 했지만 안 읽어본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읽어봤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본 걸 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KT는 굉장히 리포트가 좋았고, 지금 단기적인 이슈는 그 지수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지수 편입 이슈가 있어서 내달 보통은 이제 한 5월 달쯤에 이제 그 지수 편입이 있어서 요 편입 이슈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KT 처음 편입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장기적인 이슈는 이제 K뱅크 상장, 이게 가장 크다. 그래서 우량주 중에 두 가지 호재, 엄청 큰 호재는 어떤 자회사 상장, 그리고 굉장히 큰 회사 상장, 자회 상장 이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 두 가지가 가장 베스트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카카오도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올 때 제가 바로 이거는 계속 강조하면서, 이거 카카오는 지금 저점이니까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카카오도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 좀 올랐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 올랐을 때 투자를 하지 말고, 항상 주가가 좀 많이 내렸거나 좀 싸다 싶을 때 그런 호재가 나오면 그때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로 좀 보시고.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자회사 상장, 큰 거 자회사 상장, 그리고 자사주 소각, 우량주는 그 두 개가 가장 큰 이슈. 그리고 KT는 또 있죠, 이슈가. 그 다음에 3번은 그다음에 배당 성장. 지금 시가 기준으로 배당이 지금 가격으로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올랐음에도 5%인데 우리가 지금 배당을 먹는 건 한 6% 정도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올해는 배당 성장이 한 번 더 진행이 돼서 아마 우리 가격으로는 배당이 아마 6.9% 정도, 거의 7%에 육박할 정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분할 매도는 할 거지만 뭐 올해 조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뭐 계속해서 보유 물량을 그대로 끌고 가진 않고 이제 좀 싸 보이는 지금 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배당주, 제가 뭐 설명을 드렸던, 게시물로 설명드렸던 은행주라든지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주라든지 아니면은 좀 많이 떨어진 뭐 현대차 우선주라든지 뭐 그런 고배당주 지금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사인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대로 이제 가면서 뭐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KT 같은 경우는 한 수익률 4% 정도 때도 제가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매수가가 조금 차이 나는 분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올라갔을 때는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그 어쨌든 뭐 다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할 매도는 생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리포트도 굉장히 나왔었고 지난번 영상에서 리포트 좀 읽어봐라 했지만 안 읽어봤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 이런 그 뭐랄까 KT 차트 좀 볼게요. 이거 좀 내리고 20년간 내렸던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기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배당을 올려주는 게 얼만큼 우량주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호재인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은 더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KT는 신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당을 6% 먹었다고 치면 거의 수익률이 20%란 말이에요. KT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어, 수익률이라 생각하고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더 볼지 말지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는 지금 지수 편입 이전에 단기적인 이슈는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분할 매도는 할 거니까 참고는 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 남은 물량은 또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K텔레콤, SK텔레콤. 자, 같은 통신사로 SK텔레콤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걸 왜 이렇게 꺼놨지? 지금 현재 이제 인적 분할이 진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주가는 수익권은 아니긴 하지만 흐름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 어, 추세가 좀 무너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죠. 하락장에서도 안 무너졌었고 KT랑 SKT는 그래서 SKT도 충분히 이제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음, 배당이 KT에 비해서는 높진 않아요. 뭐 한 4점 몇 프로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올해도 SK텔레콤도 올해 그러니까 상장이 아니고 상향 예정이 있어서 5% 이상 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T랑 SKT는 둘 다 올해 좀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종을 제가 두 개를 편입한 이유는 뭐 SK텔레콤 뭐 인적 분할 이슈도 있었고 뭐 그렇기는 했지만 이제 그 어떤 오지 수익을 걷어들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지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들이 오지 요금제를 많이 쓰면서 그런 어떤 이익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걷어들이는 상태에서는 이익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신주는 기본적으로 고배당주로 항상 배당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배당이 상향이 되면 그거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이제 가져갈 예정이고 이번 달에 뭐 4월 10일 날 뭐 추매를 한다면은 메가스터디 반, SK텔레콤 반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배당 상향 호재, 그다음에 뭐 오지 투자 수익 발생하고 있음. 이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분기 배당 진행 중. 분기 배당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기 배당하는 회사들은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자, 메가스터디는 제가 뭐 계속해서 바닥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인적 분할이 되면서 메가스터디 교육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주 회사인 메가스터디는 좀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메가스터디 교육을 보면은 조금 이제 소외감이 좀 들 수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바닥이다. 중요한 건 바닥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바닥일 때는 그냥 계속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주가가 인적 분할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뭐 10년 전 주가로 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때의 어떤 좋았던 어, 그런 영업이익은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갔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메가스터디 교육을 투자를 안 하고 메가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이제 고배당 주기도 하고 음, 메가스터디 교육 대신에 지주 회사를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을 더 많이 주고 고배당 그리고 바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1번, 그리고 2번 바닥, 그리고 3번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서 계속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메가스터디는 당연히 신규 매수 가능하고, 사실 메가스터디는 한 4월쯤 되면은 이제 수익권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제 생각보다는 더디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뭐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일 전에 뭐 올라오지 않으면은 추가로 좀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주가가 이제 메가스터디도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꼬리 월봉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이런 건데, 여기 이제 꼬리가 달려 있죠.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코로나 이제 그 팬데믹 선언 때 증시가 이제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갔던 거고, 그만큼 이제 중시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는 빠질 일은 없고 당분간은 요런 식의 이제 추세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할 겁니다. 그 그리고 메가스터디 증가하고 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랑 아이마켓 코리아는 또 따로 추가적으로 이제 어, 심층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KT랑 SKD만 해드렸죠. 그래서 KT랑 SK텔레콤만. 그래서 음, 메가스터디도 조만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마켓 코리아. 아이마켓 코리아를 보겠습니다. 자, 아이마켓 이거를 3번으로 했구나. 뭐 상관은 없는데 뭐 대충 다 들으셨을 것 같고.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리드코프를 손절하고 나서 바로 들어간 종목이죠.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이마켓 코리아도 이제 고배당 배당이 한 우리가 들어간 시점에서는 배당 6% 정도 됐고요. 지금 조금 올라가지고 이제 5점 몇 프로겠지만 6% 정도 이제 가격에 잡았고, SK텔레콤처럼 분기 배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에 분기 배당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라서 이제 접속을 했고, 제가 이제 리드코프를 하면서 물론 이제 리드코프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월급주라는 것 자체가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좀 모으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제 그 좀 더 많은 인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드코프는 과감하게 이제 잘랐고, 그
그 자른 금액은 이제 4월 말에 들어오는 배당으로 좀 충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고배당주를 하는 이유는 또 어떤 특정한 기업이 약간 문제가 있으면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배당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어서 배당주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쨌든 뭐 리드코프는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고, 그다음 아이마켓 코리아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주주 지분도 보면서 들어갔죠.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는 대주주 지분에 삼성전자도 있고, 어, 원래는 이제 삼성 쪽에 그 있던 어, 관련사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삼성 지분만 있는 회사고, 그래서 그런 대주주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대주주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요걸로 그대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바닥에서 잡아서 지금 이제 8%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아이마켓 코리아는 차트 보면은 아이마켓 코리아도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그 심층 분석하면서 알려드릴 거지만 뭐한 4편, 5편 정도로, 메가스터디가 4편, 아이마켓 코리아가 5편이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음, 좀 지금 재료가 있는 상태예요. 아이마켓 코리아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 증가 중. 그리고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지금 투자해 놓은 회사가 지금 상장 임박했습니다. 자회사는 아닌데 그런 이제 IPO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메가스터디나 아이마켓 코리아는 약간 세력주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지만 뭐 영업이익이랑 어떤 안정성을 다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꼭 뭐 세력주라고 해서 뭐 안전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고, 최대한 그런 종목 중에서도 안전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나올 요 이슈가 나올 때 이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아이마켓 코리아는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12월 배당은 우리가 이제 리드코프 배당을 받겠죠. 그때 리드코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 아이마켓 코리아 배당은 이제 분기 배당을 받을 거고요. 분기 배당은 3월 말에 가지고 있으면은 한 6월쯤, 6, 7월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이제 가지고 며칠 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이 분기 배당이 그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기 배당은 4번을 쪼개서 들어온다. 반기 배당은 2번을 쪼개서 들어온다. 그리고 연 배당은 1년에 한 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투자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다 고배당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음, 어떤 다 재료나 아니면 영업이익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을 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4월 10일이 되면은 추가적으로도 적금을 넣을 거니까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무지성으로 넣는 것보다는 비율을 좀 맞춰서 넣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적금을 기준을 40만 원을 잡아놨으니까 뭐 좀 평단을 보면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율을 맞춰서 반을 딱 하든지, 20만 원만 딱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20만 원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뭐 10만 원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너무 좋겠죠. 근데 월급주 같은 경우는 좀 매월 넣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스펙주는 매월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가격은 고만고만하니까 월급주는 좀 싸졌을 때 조금 더 매입을 하면 좋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비율은 맞추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 좀 살펴보면서, 이제 매수 평균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면서, KT는 신규 말고 아이마켓 코리아는 괜찮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지금 바닥이에요.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는 좀 가격이 올라왔지만 지금 신규 매수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드코프 뭐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더 드렸었고, 리드코프는 이제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배당만 먹으면 끝나는 거고, 지금 4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KT는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다.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는 어, 수익금은 복리 계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어,
원래는 제가 삼전 우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삼전 우보다 좀 고배당주를 이제 모으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익금은 그렇게 복리게 자동될 거고, 어, 뭐 원금은 따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추가적인 투자는 뭐 현대차우나 아니면 뭐 은행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주로. 네, 그래서 이제 월급주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그 이해가 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그 정립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구나. 고배당주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배당이 또 들어오게 되면, 아, 배당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 고배당주를 이래서 하는 거구나. 혹은, 아, 고배당주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안 빠지니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월급주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3월 강의 마감을 하고 4월 강의도 목 상태가 괜찮으면 또 진행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은 뭐 크게 뭐 가격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뭐 생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뭐 매도를 했다거나 혹은 이번에 뭐 KT나 아이마켓처럼 좀 가격이 좀 올랐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짧게라도. 오늘은 조금 길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